오늘은 이산화염소수를 뿌릴 겁니다. 그래서 구연산이라고 그래 있죠. 50%짜리. 구연산 50%짜리. 이게 원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산화염소수를 사서 이산화염소수를 만들어 놓은 걸 사서 쓰시면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아니면 미미하거나.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한테 제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구연산 50%짜리 하고요. 그 다음에 아염소산 나트륨입니다. 아염소산 나트륨 23%라고 되어 있죠. 23%짜리하고. 자,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쓰는데 제가 지금 50cc 주사기를 갖고 왔어요. 아니 25cc. 50cc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럴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이 사용하실 때 10cc 주사기로 구연산 10cc, 아염소산 10cc 이렇게 두 개를 10cc를 해서 2리터 물병에다가 섞어주면 됩니다. 섞어서 사용하시면 되고, 제가 지금 하는 건 10리터짜리죠. 10리터짜리 물통에다 그냥 한 번에 섞어서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만들었는데 모다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모다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이산화염소 수를 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원액을 사셔야 돼요. 구연산, 아염소산 나트륨 원액을 사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저는 50cc를 이 통에다 바로 집어넣을 겁니다. 자, 이산화염소수를 뿌릴 때 주의할 점이 뭐죠? 해가 있을 때는 절대 살포하면 의미가 없다. 이게 가장 핵심이죠. 자, 그 다음에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심할 게 뭐냐면, 물과 바로 섞지 마라. 원액을 먼저 섞어 놓고 그 다음에 물을 타야지, 물을 타놓고 원액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반응이 아예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슈퍼시를 안 갖고 와서 일단 아염소산 나트륨, 제가 주사기를 2개 준비했죠. 주사기를 2개 준비한 이유가 뭐예요? 섞이면 안 돼요. 이 원액에서. 그럼 바로 이산화염소 수가 돼 버립니다. 굉장히 강한. 그래서 주사기는 반드시 따로따로 써야 한다. 그래서 아염소산 나트륨을 일단 25cc를 땡기겠습니다. 자, 무색이죠. 아염소산 나트륨 무색입니다. 일단 한쪽 기팅에 아씨, 안에 물이 들었는가 보다. 자, 아염소산 나트륨을 집어넣어도 색깔이 변화가 없어요. 색깔이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물이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 이제 보면 알죠. 자, 아염소산 나트륨 25cc 먼저 넣고, 그 다음에 구연산도 색깔이 없죠. 그냥 물색이죠. 이거 물하고 섞인 것 같은데. 뭐 반응하는 거 보면 알지. 자, 이렇게 하고, 구연산인 건 구연산과 같이 주사기 같이 넣어놔야 돼요. 이게 바뀌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아염소산 나트륨과 아염소산 나트륨을 사용한 주사기는 같이. 왜냐면 저걸 사용하게 되면, 섞인 걸 사용하게 되면 이제 아염소산 나트륨을 뺐던 주사기를 가지고 구연산을 잡아 당기면 어떻게 돼요? 섞여 버리죠. 그러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이산화염소 가스가 발생하고 그 용액은 이제 못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붉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물색이었죠? 물색이었는데 지금 붉은색으로 바뀌었어요.
자, 요렇게 해놓고 잠시 기다리면 야가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진한 갈색? 뭐 이런 느낌이에요. 진한 갈색. 이게 어떻게 해야 잘 보이냐. 이거 원래 다른 데다 타서 넣어야 되는데 저는 바로 사용할 거라 다른 데다 안 섞어놔서.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흑색으로 보이죠. 이제 빛이 없어서 그럽니다. 흑색으로 보이는데 요놈이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어디야? 자, 붉은색이에요. 이게 지금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이산화염소 가스가 이 안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호흡을 들이마시면 좋을 일이 없죠. 왜? 이제 폭발적으로 발생을 해서 밀고 올라올 거거든요. 이 상태로 이제 물을 섞으러 갈 겁니다. 근데 너무 약해서 기계가 약하다는 얘기죠. 전에 있던 거는 자꾸 새서 옷이 젖어서 안 되겠어요. 헤드램프를 안 가지고 와서. 이제 날이 빨리 저물어가고 있어요. 또 누가 이걸 발견을 했는지 몰라도 정말 대단해. 어이씨, 보지면 안 된다. 보지면 다 쏟아진다. 어이씨. 그냥 폭발적으로 가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이제 냄새가 난다 그 얘기죠. 헤드램핑에서 이제 겁나게 지랄이네. 이렇게 두 놈을 섞은 다음에 이래야 반응을 일으켜요. 물이 먼저 들어가면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 물만 부어주면 돼요. 얘네들이 반응을 일으켰잖아요. 반응을 일으키고 나면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물을 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가스를 누가 잡고 있다? 물이 잡고 있는 겁니다. 물이 잡고 있다가 살포를 하게 되면 이놈이 물이 마르면서 가스가 폭발적으로 터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발생을 한다, 이런 얘기죠. 이 물이 좀 차갑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려요. 물 자체가 시원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이 좀 길죠. 긴 이유가 뻘짓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영상을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는 겁니다. 원래 이산화염소수 한 번 뿌리고 탄저가 걸린 고추를 싹 따내버리면 돼요. 근데 저는 탄저가 걸린 놈을 안 따내고 지금 세 번째 살포를 해주는 거죠. 왜? 비가 계속해서 오고 있으니까.
7번까지 올라왔고요. 자, 올라왔죠? 자, 올라왔는데 아직 물이 노란색이 아니에요. 이제 요 상태로 놔두면 요 놈이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바뀌어가고 있어요. 색깔이 물색이 아니라 저 노랗게 바뀌어가고 있죠. 전체가 다 노란 것 같네요, 이렇게 보니까. 노란색으로 바뀌어갑니다. 이 상태로 한 10분 정도 기다려주면 돼요. 한 10분 정도 기다리면 야가 섞이죠. 이제 가스가 폭발적으로 나오죠. 물 흘러나온다. 너무 많이 영상 찍는다고 너무 많이 물을 담아서 그냥 이 상태로 놔두고 약 10분 정도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물과 이산화염소, 물이 이산화염소수가 되는 거죠. 이산화염소 가스, 아까 구연산과 아염소산 나트륨을 둘을 섞어 놨잖아요. 그럼 간에들이 부딪히면서 가스를 엄청나게 발생시킵니다. 그 다음에 물을 섞으면 이게 물이 이 이산화염소 가스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안 사라지게. 그리고 나서 이거 물을 탄저가 있는 곳에 뿌리면 이 물이 마르면서 거기서 폭발적으로 이산화염소 가스가 발생을 하죠. 그게 탄저를 죽인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미 실험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확인 작업까지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한테 탄저가 걸린 고추를 제거하지 않고 지금 살포하고 있는 거죠. 일에만 탄저가 걸린 고추를 제거하면 이산화염소를 뿌리고 난 다음에 탄저가 걸린 걸 싹 다 제거를 하면 좋죠. 그럼 더 이상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고추 속에 그 탄저균이 있기 때문에 요게 또 살아서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3번째 뿌리는 겁니다. 3번째. 한 번만 뿌려도 된다. 대신 조건이 탄저가 걸린 고추를 모두 따내는 게 조건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저는 계속, 왜? 싸거든 가격이. 노랗게 바뀌고 있습니다. 야가 가격이, 여러분이 이렇게 원액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시면 가격이 굉장히 싸요. 그러니까 그냥 탄저 걸린 고추 찾아서 따내 버리는 것보다 그냥 계속 살포 3번째 살포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2번 살포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어요. 이제 오늘 낮에 영상을 찍었거든요. 찍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3번째 살포하고 또 이제 지켜보겠죠. 지켜보고 또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요놈이 이 호스에 지금 맹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 맹물을 제거해야 돼요. 좋죠. 방아쇠를 당기면 기가 돌아가고, 방아쇠를 놓으면 기가 멈춥니다. 이걸 다문사리 밴드에 무진장 농기기에서 만들어요. 자, 어디에 사용할 거냐에 따라서 힘이 더 센 것도 있고 요거보다 더 약한 것도 있고, 여러분이 속살만 분무기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보다 약합니다. 벌에 영향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약한 걸로 만들어주고, 그거 가지고 고추밭에 살포해도 되는데 힘이 좀 약하죠. 딸리죠.
기계를 세척을 해야 돼요. 농약을 치든 이산화염소수를 치든 일단 사용이 끝나고 난 뒤에는 반드시 맹물을 넣고 싹 씻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으로 쏴주면 얘네들이 빨리 섞이죠. 물하고 이미 다 섞였겠지만. 그래서 이산화염소수를 활용하실 분들은 지켜야 될 게 햇빛이 있을 때는 절대 살포 금지. 왜? 효과가 전혀 없다. 그 다음에 원액을 섞을 때 구연산과 아염소산 나트륨을 둘을 섞을 때는 물이 있으면 안 된다. 요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중에서 구매해서 쓰는 이산화염소수는 효과가 미미하거나 아예 효과가 없거나 그런다. 왜? 가스가 다 날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놨을 때 내가 지금 섞었잖아요. 그럼 한 10분 뒤부터는 엄청난 가스가 생겨날 건데 이게 공기중으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택배로 보내고 여러분이 받아서 고추밭에 칠 때쯤 되면 실온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산화염소가 다 증발돼 없어진다, 약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직접 만들어서 쓰라고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드립니다. 그래야만 효과가 뛰어나다. 그렇지 않고 이산화염소수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거 사서 쓰면 효과가 미미하거나 아예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고추밭까지 가야 되니까 영상을 꺼야 되는데 등짐을 짊어졌습니다. 궁금하죠? 뭐 저도 궁금합니다. 왜냐면 탄저가 걸린 걸 고추를 제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비가 오고 비가 오는 상태에서 탄저가 걸린 고추를 제거 안 하면 그게 균이 삽시간에 퍼지죠. 근데 탄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지금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걸 알 겁니다. 왜? 탄저가 안 퍼졌거든요. 근데 그 측정치가 없으니까 이렇다라고 말을 못하는 것 뿐입니다. 오씨. 렌트를 안 가고 올라가고
노란색이 됐습니다. 노랗게 보이죠? 이제 계속해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산화염소가스는 노란색이어야 한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노란색이 아닌 건 효과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이산화염소가스가 아니거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예초기에다 이렇게 만들어갖고 짊어지니까 그렇게 무거운 느낌도 없고 겁나 무겁네. 자, 아까 방송했죠. 4번, 3번, 2번 요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1번이 심하죠. 1번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2, 3, 4번을 영상을 촬영해서 계속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여러분도 아시겠죠. 1번 살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엄청난 물량이죠. 묻었니 안 묻었니 할 필요 없다. 일 1번이 가장 심해요. 첫 번째 줄이. 오, 떨어지나? 1번이 가장 심하니까 2번이 타격을 제일 많이 받겠죠. 첫 번째 줄이 가장 심하니까. 두 번째 줄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겁니다. 요놈들은 지금 걸렸잖아요. 요놈도 그렇고 빨간 고추도 그렇죠. 근데 제거를 안 해주고 뿌리기 때문에 야도 그러죠. 완전히 걸렸잖아요. 야도 완전히 걸렸어요. 야도 마찬가지고. 이게 1번 줄이 가장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번 줄이 가장 심하니까 1번 줄을 기준하고 2번 줄을 기준을 하면 효과가 있네 없네 말이 나올 수 있죠. 여기도 보면 여기 밑에 걸렸잖아요. 야도 걸리고 요 밑에도 걸렸죠. 그 위에 지금 고추가 줄줄이 지금 매달려 있잖아요. 여기도 다 걸렸잖아요. 그리고 위쪽에 지금 고추가 이렇게 매달려 있고 밑에는 다 걸렸고. 이건 밑둥 자른 거죠. 네, 밑둥을 잘랐어요. 왜냐면 탄저가 걸렸기 때문에 밑둥을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나게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퍼지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1번 줄 여기 양쪽 옆에 하고 뒤에 하고 2번 줄하고 탄저가 걸려야 맞아요. 자, 여기도 밑둥 다 잘랐죠. 밑둥 잘랐잖아요. 밑둥 잘랐죠. 이게 다 탄저죠. 야도 밑둥 잘랐죠. 여기 밑둥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변은 전부 다 탄저가 걸려야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밑둥을 안 잘랐어요. 제가 자르지 말라고 그랬고. 자, 밑둥을 안 잘랐죠. 밑둥이 안 잘렸는데 여기 보면 다 탄저죠. 다 작살났죠. 전체가 다 그래요. 그리고 위로는 이렇게 성성한 고추가 지금 매달리고 있고, 밑에는 탄저가 다 걸린 거고, 여기는 탄저가 다 걸렸죠. 근데 요 위에 여기 요 놈도 지금 색깔이 살 가고 있죠. 될 수 있으면 탄저 걸린 건 제거해 주는 게 좋다. 그래야 효과가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자, 요 놈도 밑둥 잘랐죠. 요는, 자, 여기 잘랐죠, 밑둥. 여기가 밑둥이잖아요. 여기 밑둥 잘랐어요. 요 놈도 잘랐죠. 요 놈도 잘랐고. 이 세 개는 졸졸 다 잘랐습니다. 자, 탄저가 걸린, 이런 거는 다 탄저가 걸린 거잖아요. 요 말라 비틀어졌죠. 야는 안 걸렸잖아요. 같은 가지 있는 거예요, 지금. 탄저가 걸린 거 확인하고 밑둥을 잘라놔서 제가 이산화 염소주를 지금 계속 뿌리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자, 야도 걸렸죠. 여기가 집중적으로 걸린 거예요. 여기가 세 고루, 그다음에 저기 한 고루하고 양쪽 옆에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첫 번째 줄, 이 첫 번째 줄은 옆으로 계속 퍼져야 되고 뒤에 2번으로 쭉 내려가야 돼요. 걸린 것이. 요놈도 문제가 됐죠. 두 번째 줄이거든요. 두 번째 줄.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줄을 쭉 쳤잖아요. 이제 두 번째 줄은 이 사이로 안 들어가고, 왜냐면 여기서 칠 때 같이 쳐지니까 요 사이로 들어가요. 가운데로. 이건 마지막에 쳐야 되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줄을 칠 겁니다. 네 번째 줄을 치면서 세 번째를 같이 치고 마지막에 남으면 가운데로 치고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세 번째 줄. 요건 네 번째 줄. 요건 세 번째 줄. 세 번째를, 네 번째를 뿌리면서 물이 네 번째로 날아갑니다. 세 번째로. 네 번째를 뿌리면서. 그러니까 밭에는 전체가 물이 다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바닥에는 이게 탄저가 걸린 걸 제거하지 않으면 그 탄저균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계속 번지겠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탄저가 걸린 고추를 전부 제거해라, 그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산화염소수를 뿌리고 탄저가 걸린 걸 모두 제거. 그리고 다음날 한 번 더 뿌려주면 좋겠죠. 자, 네 번째 줄을 뿌리고 왔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사이에 들어갑니다. 남았으니까. 아, 다 떨어져 나는 겁니다. 여기가 가장 심한 곳이죠. 저 바로 뒤에 있잖아요. 1번 줄. 여기가 2번 줄이에요. 이 안에들은 지금 탄저가 안 걸렸잖아요. 이번 줄은 1번 줄하고 고추가 붙어 있습니다. 1번 줄과 2번 줄이 고추가 서로 붙어 있어요. 근데 2번 줄은 탄저가 안 걸렸죠. 1번 줄처럼. 여기가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여기가 2번 줄, 1번 줄이 다 걸렸으니까. 이제 여기서 소모시켜야죠. 가장 위험한 공간에서 전부 소모시켜버려야죠. 다 했으니까.
뭐야, 아직도 있어, 왜? 뭐야. 아이씨, 꽤 오래 가네. 너무 대충 뿌렸나? 아이씨, 너무 오래 가네. 아, 거의 다 빠졌네. 이야, 왜 이렇게 많아. 이 에어건이 밖에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또 뿌려야 되잖아. 다 나왔나?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10리터짜리 물통으로 받아갖고 왔으니까 다 나왔죠? 약간 이제 압력이 안 차니까 모다가 안 꺼지는 거예요. 위치. 이렇게 해서 다 뿌렸고, 오늘이 세 번째다. 자, 여기는 노출된 거잖아요. 노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노출된 거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죠. 근데 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밤에 뿌려놓고 하우스 속에서요, 밤에 뿌려놓고 저녁에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이산화염수 가스가 발생해서 좋은 결과를 안 가져와요. 이게 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은 이산화염수 가스를 이렇게 뿌리고 나면 해 뜰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해가 뜨고 난 뒤에 들어가야만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노지 같은 경우에 큰 변화가 없잖아요. 상관이 없는데, 노지가 아니라 하우스에서 이산화염수를 뿌리실 분들은 다음날 해가 뜬 이후에, 뭐 해가 뜨고 한 1시간 후나 이렇게 이런 때 들어가야지. 왜? 이산화염수 가스는 햇빛을 보자마자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산화염소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헛소리들 많이 하는데, 알고 얘기하시면 좀 좋습니다. 모르면 멍청하게 나서지 말고 그냥 가만히 그냥 결과만 보세요. 이렇게 제가 결과 보여드리잖아요. 결과만 보면 되지 멍청하게 잘난 척하고 나서다가 개쪽당합니다.